그리고 보석가게. 동일 상품은 같이 묶어야 됩니다. 안동에도 구시장에 가면은 보석골목이 있어요. 과거에는 서로 붙어 있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동일 상품 모두 같이 묶어져 있어야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경우 보석가게, 이 시장은 보석만 팝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면은 오감을 자극하는 맛보기부터, 우즈베키스탄의 시장인데요, 가서 마음껏 맛을 볼 수 있도록 만든,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맛이 있으면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맛본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사가지고 가죠. 지금 대형마트에 가보면 안동에도 이마트가 있어요. 홈플러스가 있어요. 가보면은 모두가 뭐가 있습니까? 시식 코너가 다 있죠. 근데 우리 전통시장에는 시식 코너가 크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마카오입니다. 정말 이렇게 엿을 갖다 놓고 시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통시장도 이제는 이와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노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빵 같은 거 보면 빵을 만드는 과정을 전체를 공개를 합니다. 밖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 빵은 저렇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만들어진 빵을 즉석에서 시식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뭐로 이어집니까? 구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시장이죠. 빵 굽는 모습을 밖에서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경을 잘 볼 수 없어요. 만두를 만든다, 국수를 만든다, 그러면은 밖에서 보면은 그 음식 조리 과정을 보는 것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이야기죠. 시민들은 저걸 어떻게 만드는지 좀 신기할 수도 있잖아요. 또 관광객들도 안동 식혜를 먹는다. 그럼 안동 식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음으로 인해서 구매를 충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이한 겁니다. 안동의 강고등어가 정말 유명하죠. 이것은 김해에 있는 식당인데요. 김해에 가니까 강고등어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동의 학생들을 모시고 강고등어 식당에 간다고 하니까 모두가 인상이 찌그러졌어요. 왜? 안동에도 강고등어가 그렇게 많은데 여기 와서 굳이 강고등어를 먹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데 먹고 나서는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강고등어를 1300도씨에서 가마에서 즉석에서 굽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밥도 주문을 하면은 압력밥솥에다가 개인별로 4명이면 4명, 3명, 3명에서 사전에 예약을 하면 주문을 딱 해서 밥솥째로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맛과 향이 뛰어나겠죠.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서 들어갈 때는 모두가 말은 안 했지만 시큰둥했는데 나와서 드시고 나서는 모두가 만족해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이와 같은 감동이 연출되어야만 사람들은 찾아간다는 얘기죠. 홍콩의 사례인데요, 외벽입니다. 상가의 외벽. 외벽을 갤러리로 만들어버렸죠. 갤러리로. 그래서 아름다운 도심의 거리로 탈바꿈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외벽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낙서가 칠해져 있거나 이상한 물건이 적히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가게의 특성에 맞는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일종의 그 거리가 예술 거리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저기가 뭔가 호기심을 갖게 되고 찾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보석가게, 또 그 다음에 카페, 각각의 식당의 특성에 맞게끔, 가게의 특성에 맞게끔 외관이 디자인되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리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홍콩의 소호거리를 갑니다.
백화개를 찾아갑니다. 이거 하나 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닭과 관련되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술 전시장과 같은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통시장은 어떻습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비가림 시설, 캐노피 시설을 만듭니다. 두 번째, 동그란 간판을 동시에 답니다. 세 번째, 바닥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했다고 해서 손님들이 더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할 뿐입니다. 그러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아도 장사가 되지 않으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이 하나도 없어도 장사가 잘 되면 겨울에도 춥지 않고 여름에도 덥지 않는다는 이 정확한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들이고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지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은 추억을 먹어도 청결이 중요합니다. 전통시장은 대부분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동에도 떡볶이 골목이 있습니다. 떡볶이 골목에 전기가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도가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스가 직접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는 어떻게 돼요? 옆집 가게에서 빌려서 씁니다. 또 물은 떠서 옵니다. 가스는 거기에서 LPG 가스통을 사용하죠. 그러나 여기에 수도를 넣어야 되고 전기를 넣어야 되고 하수구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하수구를 만들어져 있어요. 이와 같은 시설을 하려고 하면 불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한 개의 법입니다. 어디에는 되고 어디에는 안 돼요. 서울의 광장시장, 아주 유명한 광장시장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정말로 많이 찾아옵니다. 여기에도 안동과 똑같은 떡볶이 골목이 있습니다. 메뉴는 다양하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가스가 들어옵니다. 가스.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기. 수도가 들어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시장에 가면은 노점상에 가면은 전기, 가스, 수도가 다 들어오는데 어떤 곳에서는 불법이라고 안 된다고 한다면은 전통시장은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수도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용 비닐에서 덮어 씌워서 대충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광경을 제대로 목격을 한다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시민들이 떡볶이를 먹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해줄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만약에 도로에 노점상이 불법이라는 노점상을 없애야 되겠죠. 그러나 노점상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한다면은 최대한 어떻게 해서 도와줄 것인지, 또 그 노점상으로 인해서 주변 상가와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함께 고민을 해줘야지, 법을 따지면서 된다 안 된다만 논의한다면은 전통시장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앞으로 많이 애독해 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